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기업인 노베온사와 연 2,000톤 규모의 히토류 관련된 생산 공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탈중국 히토류 현재 미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동사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 전략을 가속할 수 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게 어찌 보면 희귀금속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자석 같은 데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히토류가 상당히 많이 웬만한 가전제품 다 들어가고 뭐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웬만히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거의 뭐 90% 이상을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호주에서도 일부 생산하고 캐나다에도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은 히토류를 캐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도 히토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도 히토류가 있는데 히토류를 왜 미국에 생산 안 합니까? 환경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동사하고 미국의 노베온사가 현재 연 2,000톤 규모의 히토류 생산 공장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분쟁이 계속 진행된 상태죠.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도 데이터폴스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체포를 했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를 했습니다. 이거의 핵심 뭡니까? 자, 중국의 원유 생산 1위 국가가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거기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싸게 원유를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꿀을 빨고 있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등을 지고 있는 나라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러시아를 통해서 싸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다 어떻습니까? 미국과 등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런 꼴을 보기 싫다. 중국이 잘 되는 걸 보기 싫다. 왜냐하면 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의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싸게라도 줘야 됩니다. 왜? 싸게 주지 않으면 본인들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싸게 사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싸게 사고 중동 쪽에서는 이란에서 원유를 싸게 삽니다.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는 거죠. 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꼴보기 싫다면 그렇다 베네수엘라를 이제 정권을 갈아치우고 친미 정권을 갈아치우면서 현재 베네수엘라하고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어떻습니까? 그래? 한 번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히토류를 한번 공격하겠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에 따라 주가 오늘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매물대의 지지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자, 동사 수급은 외국인 한 달 동안 94,000주 사고 있는데 최근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5,593원, 평균 매도 단가는 15,7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15,000원대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8%입니다.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에서 반대 매매 물량을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5.08%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은 3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처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평산파트너스에서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1,30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2,20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좀 비슷하네요. 60억 원대, 당기순이익은 50억 원대 흑자에서 소폭 적자를 냈습니다. 저는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둘 다 당연히 증가하면 당연히 베스트겠죠. 이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아는 거죠. 그러면은 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 감소하는 회사하고 반대로 매출액은 감소하는데 영업이익 증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감소하는 회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둘 다 올라가면 당연히 베스트겠죠. 그렇지만 둘째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은 만일 매출액은 감소하는데 영업이익 증가하는 회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회사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자산을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임원,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을 조금 해고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많이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발생됩니다. 매출액 증가인데 영업이익 증가는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은 만일 반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감소한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외형 성장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마진율, 믹스 개선을 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은 매출액은 감소하는데 영업이 증가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상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 증가가 훨씬 더 좋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소폭 흑자, 4분기 때 10억 원대 흑자, 25년 1분기 때 13억 원 흑자, 2분기 때 17억 적자 됐네요. 3분기도 58억 적자 되면서 정말 실적 적자긴 하지만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3%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죠.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40원, BPS는 1,550원이 됐습니다. 자, 50원 계산하면 10배면 500원입니다. 100배면 5,000원이라는 거죠. 현재 13,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R 100배가 넘습니다. PR 100배가 아니죠. 200배가 넘습니다.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산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제한 점 참고하시고요. BPS는 1,550원이 되겠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는 12%대, 23년도 12%대에서 24년도 2%대까지 ROE, 즉 자기자본 이익의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2차전지 설비 쪽에서 41%, 2차전지 소재에서 3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히토류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 했던 게 2020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 현재 강원 이솔루션이 현재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삼각 수렴 구간에서 위로 돌파한가 싶더니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대 지지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2,000원에서 13,500원대 현재 매물대 구간을 현재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2,000원 종가상 이탈했나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13,5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낙폭 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관의 노력만 유치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권청 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13,180원 정유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저항 때는 14,000원, 그 위에 16,000원과 18,500원, 그리고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2,000원, 그 밑에 11,000원과 만원, 9,200원, 8,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과 18,500원을 목표가 11,000원과 9,200원을 지지대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강원에너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미국 노태온사와 연 2,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11월 4일날 나왔던 이슈라 보시면 되겠고, 이번 히토류 연구자석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함을 통해서 자동차와 산업 분야, 그리고 방위전자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시스템 분야의 지역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외죠. 탈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 전략을 가속함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재생에너지 개발사, 그리고 방산업체, 전자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된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강원에너지 오늘 13,180원 정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수급조정 외국인 현대랑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15,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ROE가 78.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재무 상태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장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모멘텀은 미국 노태온사와 연 2,000톤 규모의 히토류 생산 공장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전략을 가속해야 된다. 그래서 탈중국 히토류 관련된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는 39.6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도 22.3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과 18,5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과 9,200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에너지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